날짜 적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항상 그날 날짜를 적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월 19일 화요일 날짜 적으시고요. 오늘 배울 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능동태라는 말이랑 수동태랑 구분해서 먼저 확인하고 밑에 형태 쭉 이어서 확인할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가 영어 문장이 되려면요, 주어랑 동사가 꼭 한 개씩 있어야 영어 기본 문장 형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능동태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스스로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능동태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다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우리가 오늘 배울 수동태라는 말 있죠? 얘 또 말이 좀 어려운데, 수동태라는 것은 반대로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거나 어떤 동작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하는 것. 얘를 어려운 말로 수동태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밑에 각각 예문을 써놨거든요. 1번 예문이랑 2번 예문을 차례대로 일단 써놓을게요. 잠깐 쓸 시간을 주고 다 쓰면 한번 내용 확인 갈게요. 예문 쓰면 돼요. 예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해하기 쉬우라고 쉬운 문장으로 다 쓴 거고요. 첫 번째 예문 보면 Many fans love the sing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any fans, 많은 팬들이, 얘가 주어져 문장에. 그 다음 love,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동사 다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좋아하냐 봤더니요, the singer, 그 가수를 해서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한 개인 문장을 몇 형식이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삼형식. 거기다 써놓자. 아마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일단 영어 문장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어, 동사 한 개씩 있어야 꼭 문장이 성립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기본적으로 1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1형식 다음에 보어가 하나 더 있으면 2형식, 그 다음 목적어가 이렇게 한 개 있으면 3형식 문장이야.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봤을 때 많은 팬들이 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주어가 그 가수를 직접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능동태 문장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가수 입장에서 반대로 바꿨을 때를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꾼 건데,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 일단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애가 수동태에선 주어 자리로 가요. 첫 번째 규칙이.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애가 반대로 수동태에서는 맨 뒤로 가. 문장 맨 뒤로 가서 앞에 by라는 전치사를 붙여서요, 목적격 형태로 행위자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by many fans가 뒤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동사 부분인데요. 동사를 우리가 수동태 문장에 맞는 동사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동태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동사 플러스 pp를 여기다 밑에 쓸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냥 쓰면 안 되고 수랑 시제를 꼭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수라는 거는 앞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걸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일단 the singer까지가 그 주어니까 얘가 단수 주어죠. 그래서 단수인 걸 일단 확인을 했고, 그러면 비동사를 am or is 중에 단수에 맞게 써야 되니까 is를 써야겠죠, 원래는. 그리고 여기 위에 문장에서 시제도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love가 현재 시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is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s 쓰고 love라는 동사의 pp 형태, 얘는 규칙 동사니까 d만 붙여서 lov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을 만든 건데, 그럼 해석을 했을 때 그 가수는 사랑받는다, 많은 팬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뀐 거예요. 간단하죠? 일단 3형식 문장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수동태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3형식 문장 이상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어가 꼭 있어야 수동태 문장이 가능해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 밑에 얘들아 수동태 형태를 자세하게 확인을 할 건데요. 거기 제목에 수동태 형태 이렇게 써놓게 일단. 그리고 얘는 오늘 쓸 게 좀 많아가지고 내용 설명할 게 좀 있어서 그냥 형태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문은 그냥 생략하고. 일단은 그 긍정문일 때, 부정문일 때, 의문문일 때 이렇게 각각 형태를 확인을 할 건데요. 1번에는 긍정문일 경우 수동태 형태는 방금 위에 문장 예문에서 확인했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 by,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뒤에 표시를 해준다 했어요. 긍정문 형태, 기본 형태, 수동태. 수동태는 사실 2학년 때도 이 기본 형태는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부정문 형태 있죠. 부정문 형태는요, 비동사 플러스 PP 사이에 not만 붙여주면 돼요. 간단해요, 얘도.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사이에 no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을 의문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수동태 의문문 형태는요, 원래 기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줘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 나머지 쓰고 물음표까지 꼭 붙여주면 되겠죠.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어보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답을 꼭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답도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쓸 건데, 일단 긍정으로 대답을 하려면 yes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yes, 주어, 비동사로 대답을 하면 되겠다. 반대로 부정에 관한 대답일 경우에는 no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no, 주어, 비동사 not을 줄여서 한 번에 써줘요. 항상 영어 문장은요,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물어본 대로 대답을 거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비동사를 이용해서 대답을 하면 돼요. 주어도 뭐 맞게 하면 되고, 물어볼 문장에서 나온 주어랑 똑같이 맞춰서 대답을 거의 하면 돼요. 그러면 내려갈게. 조금 내려가서요, 우리가 아까 전에 수동태 긍정문 형태에서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뒤에 표시를 해준다고 했는데 얘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략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한번 써볼게, 이어서. 우리가 수동태의 마지막 부분에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행위자를 표시를 해서 써준다고 했는데 이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한번 밑에다가 정리해서 쓸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생략 가능한 경우가 그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일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불분명할 경우, 분명하지 않을 때, 줄여서 그냥 불분명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돼. 일반인일 때 이렇게 세 글자로 맞춰서 하는 게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 쓰기도 편하고.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불확실한 경우 있죠. 불확실 이렇게 쓸까?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고쳐놓기 헷갈리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세 단어로 맞춰서 조금 써놓으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 행위자가 일반인일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써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예문 요거 세 가지 쓰고 각각 1, 2, 3번 맞춰서 선생님이 써놓은 거니까 한번 써놓을게요. 요것도. 연준아? 졸지 말라고 필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피곤했네, 연준이가.
눈 부릅뜨죠. 조금 버텨야지. 뭐라고? 어제 잠을 못 잤나? 저 어제 4시에 잤어요. 아니 너 말고. 성철이랑 같이 잤어. 아 왜 게임하다가? 성철이랑 같이 그런가 잤어. 봐요. 어? 성철이랑 같이 잤어. 아 뭐 성찬이랑 놀러 갔다는 거야? 호텔 잡아서 같이 잤어. 저는 제가 잔적 없어요. 아니 뭔 소리야? 알 수 없게 말하네. 애매모호하게. 일단은 얘들아 어쨌든 잠 좀 깨시고 그 첫 번째 일반인일 경우 있잖아요. 얘는 English is spoken in many countries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영어는 거의 세계 공용어나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그래서 영어가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굳이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되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인일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y many people은 이때 생략이 된 거다 행위자가. 굳이 쓸 필요 없죠 이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요. 아까 불확실할 경우 생략한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갑을 우리가 갖고 다녀. 근데 지갑을 학원에 두고 갔어 저번 시간에. 누군가 가져간 거야. 그런 경우 my purse 나의 지갑이 was stolen 하면 steal의 과거 분사형이 stolen이죠. 그래서 도난 당했다. 언제? 지난주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때는 분명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여기 뒤에도 by 땡땡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뭐 다이소에 가든지 그런 물건 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물건 뒤에 보면 made in China, 뭐 made in Korea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런 것처럼 이 와인이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in Chile, 칠레에서. 이때는 누가 만들었는지 굳이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필요할 경우 요때도 생략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졸리네 보니까 승혁이도 눈에 졸음이 가득하네. 얘들아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게 조금 설명할 게 많은데 4형식이랑 5형식까지 이제 필기하면 끝나. 우리가 3형식 기본 수동태는 부족하면 이면지 더 전달해 주세요. 일단 4형식이 바뀌는 게 좀 어려워서 4형식까지 일단 필기를 하고 5형식은 조금만 그 기본 형태만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다 쓰려면 너무 많아서. 이게 수동태가 파트가 1, 2, 3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을 나가고 다음 주에 파트 2, 3을 나갈 거예요. 나눠서. 이게 5형식 문장 수동태까지 책에는 한 바닥에 한쪽에 다 나와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일단 얘들아 4형식 문장 수동태 또 정리를 이어서 할 건데요. 아까 3형식일 때는 간단했잖아요. X자로 바뀌고 동사만 수, 시제 확인해서 BPP 맞추면 되는데 4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2개예요. 거기다 써놓을게. 목적어가 2개다. 그러니까 4형식 문장 구조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어, 동사, 간목, 주어. 그렇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조금 덜 자세한 목적어다. 사람에 해당하는. 그래서 간접 목적어. 그리고 더 자세한 목적어야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물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2개예요. 그러면 수동태 문장도 2개가 가능하다. 2개의 수동태 문장을 쓸 수가 있다. 4형식은. 근데 우리가 얘를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간접 목적어, 사람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게 직접 목적어 앞에다가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 뭐뭐에게라는 말, 아이고 반대로 썼네 선생님.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반대로 쓸게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을 때, 물건을 주어로 했을 때 우리가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있죠? 색깔을 맞춰야겠네. 물건을 주어로 했을 때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요 앞에다가 전치사, 뭐뭐에게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된다.
근데 이때 뭐뭐에게라는 전치사가요. 영어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 선택을 하나 해서 쓰면 되는데 이걸 뭘 보고 정하냐면 앞에 동사에 따라서 어떤 전치사를 쓸지를 정한다. 이거 예전에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꿀 때 배웠을 거예요. 네. 그죠? 기억나죠? 네. 그럼 어떨 때는 to를 쓰고 어떨 때는 for 쓰고 어떨 때는 of 쓰는지 여기 밑에 정리해 놓을게. 일단은 대부분 동사들은 to를 쓰거든요. 대부분 동사. 근데 우리가 사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가 give라는 대표적인 동사가 있어요. 주다.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어려운 말로 무슨 동사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수요동사. 그래서 이렇게 수요동사, 대부분 수요동사 있죠? give, send, show, tell, teach, lend, write, pass 등등 요런 대부분 수요 동사들은요 전치사를 to를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for를 쓰는 동사는 뭐가 있냐? buy, make, get, cook 요런 동사들이 있다. 그 다음 of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of는 우리가 ask라는 동사 얘는 of를 쓴다. 그래서 각 동사에 맞게 전치사를 써줘야 되니까요. 얘는 좀 외워둬야겠죠. 만약에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거꾸로 외우세요. ask는 of, buy, make, get, cook은 for, 나머지는 다 to 이렇게. 아니 너무 졸아서 안 되겠다. 야 선생님까지 졸리려고 하잖아 연준아. 그럼 노래 하나 들어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서 하자. 당 떨어지니까. 뭐 했다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해 연준아. 안 돼. 뭐라고? 뒷자리에서 편하게 자고 싶다 이거야. 아, 진짜 안 들어요. 정말. 진짜를 더 줄지 않아? 연준이 요즘 건방지네. 아시안 뒷자리만. 배성찬 화가 되라고 있어. 누가? 하나씩 당 충전하시고 아이고 뒤로 전달. 이거 좀 먹으면서 합시다. 보니까 졸려. 승혁이도 졸리고. 물 한 모금 마셔야 되나요? 어머 왜 던져 그거를? 아, 한이가 어떻게 그래서 하겠어? 물 한 모금 마셔야 되나요? 물은 쉬는 시간에 먹자. 왜? 아, 너무 졸려가지고. 그리고 이거 줬잖아 선생님이. 이거 먹고 버텨. 아니 그 이노솔로는 제 배에 안 맞아. 물론 정연아 저번 네가 초코파이 먹는 거 보니까 이해는 해. 이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그거 것을. 선생님이 하나 가져가시죠. 가져가면 안 돼? 아니 그건데. 네가 줬잖아. 가져간 게 아니라 정연아. 맞습니다. 선생님 생각해서 준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근데 줬다 뺐냐? 지금 치사하게. 아니에요. 진짜 치사하다 정연. 내놓으라 이거네 지금 초코파이. 아유 힘들다 힘들어. 한이가 없으니까 텐션이 이렇게 낮지. 힘이 안 나올지 모르겠어. 야, 성찬아 너 말 좀 그만해. 근데 시끄러. 맛있네. 꿀맛인데? 꿀맛이요. 응. 제가 좀만 힘내서 이어서 볼게요. 가보자. 아 이거 먹으니까 더 갈증나. 저도 지랄이. 키와 가야 잘했어 연준아. 뱉어. 뱉어. 그래서 내가 가다 먹고. 네? 아 이게? 그걸 왜? 아니 그걸 왜 먹어 성찬아. 일단 얘들아 요거 이어서 쓸게요. 마이. 이들 굵기. 아 예. 그쵸. 얘들아 거의 예문 쓸게요. 뭐 쉽습니다. 얘도 예문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야, 그러면 해석하면요. 우리 남편이, 나의 남편이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gave 주었다, 동사. 그 다음에 나에게, 근데 뭘 줬냐 봤더니 this ring, 이 반지를. 그래서 여기 간접 목적어, 사람에 해당하는 간목, 그 다음 물건에 해당하는 직목 해가지고 목적어가 2개예요. 그럼 얘는 몇 형식이라 했죠? 사형식. 그렇죠, 4형식.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gave처럼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무슨 동사를 한다고요? 그렇죠, 수요 동사. 그래서 얘가 주로 4형식 그 대표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 수동태로 바꿨을 때 이제 받는 입장 있잖아. 나에 대한 입장으로 썼을 때는 얘가 남편이 직접 준 거니까 얘는 능동태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거야, 오늘 배운. 그럼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목적어, 사람을 목적어로 하는 방법이랑 물건을 목적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목적어로 한 거예요.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을 때 사람이 맞아요. 사람 느림. 간접 목적어를 국어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목적어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수동태에서 주어로 했을 때 사람이 주어 자리에 오면 I로 바뀌겠죠. 그리고 my husband, 원래 능동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가죠. 그리고 앞에 by를 붙여줘서 목적격 형태로 행위자 표현을 해주죠. by my husband.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gave라는 동사를 수동태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수동태 형태가 뭐 플러스 뭐라고 했지?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동사 플러스 pp 맞게 써줘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2가지가 있다 했거든요. 뭐랑 뭐를 꼭 확인하라 했지? 비동사 그냥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고 2가지 꼭 확인하라 했거든요. 시제. 그렇지. 시제랑 수. 일치. 그렇죠. 이걸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앞에 주어가 I잖아요. 그럼 얘는 단수야, 복수야? 그렇지, 단수잖아요. 그래서 단수 주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 I에 맞게 비동사 써야 되니까 M 오겠죠, 원래. 근데 원래 동사 보니까요, gave가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뭐죠? 과거요, 과거. 그렇죠, 과거죠. 그러면 단수 주어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야 되니까 was를 쓰겠죠. 그래서 was 쓰고, 그 다음에 give가 원래 형태잖아요, gave에. 거기 pp 형태를 써줘야 되니까 give, gave, given 해서 given까지 써주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물건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남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오냐, 그냥 뒤에 바로 이어서 써주면 돼. 그래서 I was given, 나는 받았다 이 반지를, this ring,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by my husband, 나의 남편에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째 방법 갈게. 2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이 문장을 다시 보면요, 여기 직접 목적어 있잖아요. 물건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물건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을 때 수동태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 거기다 써놓을게. 그래서 물건이 this ring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동태에서는 주어 자리에 가겠죠. 그래서 맨 앞으로 this ring이 간 거고요. 그 다음에 my husband, 원래 능동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가서 by를 붙여서 행위자 표현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gave가 남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랑 시제를 확인해서 BPP 맞춰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was given,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죠? 근데 이제 남은 게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me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me도 일단 뒤에 이렇게 이어서 써주는데, 이렇게 물건이 주어일 때는 사람 목적어 앞에다가 뭐뭐에게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뭐에게라는 말은 영어에서 아까 3가지라고 했거든요. 뭐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에게. 3개. 아, 그러니까 뭐 있었지? 그렇지, to, for, of. 그래서 to, for, of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때는 to를 썼어. 왜 그럴까요?
동사 기분나서. 그렇지. 앞에 있는 동사 그 확인하고 쓴다 했죠. 그래서 give는 대부분 수요 동사에 속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to를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to me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얘를 해석하면 이 반지는 주어졌다 나에게 나의 남편에 의해서. 진짜 뭐야? 야 성찬아 핸드폰 만지지 마 수업 시간에. 카메라 됐죠? 그러면 다 됐고. 아니 지금 누구를 찍은 안 건데? 찍었어요. 진짜 거슬리게. 아 그렇게 메시지 바이 문제부터 끌려고 했는데 갑자기 check out. 아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찬이가 아까 옆을 흘게 보면서 웃고 있는 거 혼자. 그거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뭐지? 잠깐만 그래? 바이 문제부터 끌려고 했는데. 아, 집어넣어 어쨌든 쉬는 시간에만 꺼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형식 문장 수동태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플러스 별표 그냥 별표 치고 써놓을게요. 우리가 사형식 동사 중에 buy랑 make, sell 이런 동사들은 그 주어를 아까 전에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물건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주어인 거는 쓸 수 없다. 우리가 사형식 동사 중에 buy, make, sell 이런 동사들은 사람이 주어인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써놓을게요. 왜냐면 얘는 사람이 주어로 오면은 뜻이 이상해져. 나의 남동생이 구매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주어인 수동태로는 쓰지 않고 물건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예문 보면 I bought my brother a watch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사줬어 내 남동생에게 손목시계 하나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손목시계라는 직접 목적어 있죠. 직접 목적어 물건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주어로 가능하다. 그래서 손목시계 한 개가 was bought 구매되었다. For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을 위해 by me 나에 의해서 이렇게는 가능한데 이제 사람 my brother 주어로는 안 된다. 되죠? 나머지는 그냥 필기하지 말고 얘들아 오형식은 그냥 책으로 확인할게요. 그냥 조는 친구들 계속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응, 연준이 어제 몇 시에 잔 거야? 어젯밤 뭐 이렇게 해? 몇 시에 잤니? 연준아 아니, 생각보다 일찍 잤는데? 내가 4시에 잤는데 아 뭐가 얘들아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좀 있으면 줄 거니까 좀만 버텨. 얘들아 그 책에 보면 120페이지 있어요. 120페이지가 오늘 나간 부분인데 선생님 A, B는 다 설명을 했어요. 수동태 사형식까지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C에 보면은 O형식 문장 수동태가 있어요. 근데 O형식 A까지는 우리가 필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조금 많이 졸고 그래가지고 그냥 책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연습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주려고 해요. 그리고 O형식 문장 동그라미 우리가 O형식 문장 형태 기억나시나요 얘들아? 주어 동사 그렇지. 목적어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여기다 써놓을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해서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도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역시 비동사 플러스 PP 얘로 맞춰줘야겠죠. 근데 이제 목적격 보어가 뒤에 있잖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목적격 보어는 그냥 동사 뒤에 그대로 써주면 돼. 그래서 오형식 간단하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They called him the king of singer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면 그들은 불렀다 그를 뭐라고 불렀어? 가수들의 왕이라고 불렀어. 그럼 여기서 가수들의 왕이다. 가왕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왕인 거예요? 아니면 왕이 아니 뭐 왕이 그가 가왕인 거예요? 공명 가왕이요? 제대로 대답하자. 가왕이요. 아니 가왕. 그가 강한 거죠. 그가 강하라 불리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그라는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보충 설명하는 거다 해서 목적격 보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요. 그렇지 5형식. 그럼 얘를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온다 했잖아. 그래서 he가 앞으로 왔고 그 다음에 원래 능동태 주어 they는 문장 맨 뒤로 가서 앞에 by를 붙여서 목적격 형태로 행위자 표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cold라는 동사인데 이제 cold 동사 내려올 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맞추는데 두 가지를 꼭 확인하라 했죠. 뭐랑 뭐를 확인하라 했어요?
첫 번째. 수일치랑 시제. 그렇지. 수랑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 비동사는 is의 과거형 was를 썼죠. 왜냐면 cold가 과거 시제니까. 그리고 he가 단수 주어니까. 그래서 was 쓰고요. cold 그대로 규칙 동사니까 pp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The King of Singers라는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데 얘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쓰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는 불렸다 가왕이라고 그들에 의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우리가 오형식 문장에 자주 쓰인 동사 중에 지각동사 그리고 사역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그 능동태 문장에서는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 오거든요. 능동태일 때는.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있잖아요. 수동태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투부정사로 바뀌어. 거기다 표시해놓을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각동사는 뭔지 아시죠 얘들아? 네. 뭐가 지각동사예요? 그 느끼는 거. 그렇지. 감각 플러스 무슨 능력? ING. 네? 감각이랑 우리가 인지 능력 있죠. 얘를 합쳐서 지각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역 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오면은 원래 능동태 문장에선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people felt the house shake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 집이 흔들리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느끼다, 느꼈다. 얘가 지각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 그 집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shake는 동사 원형이 왔는데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뀐다 이 얘기. to shake로. 거기다 표시해 놓을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 자리 오니까 더 하우스 앞으로 가고, people은 맨 뒤로 행위자로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니까 얘는 생략된 거예요, 행위자가.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남아있는 felt, 얘 지각 동사를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로 맞춰서 was felt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shake인데 목적격 보어. 원래 동사 원형이었던 게 투부정사 to shake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집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수동태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또 우리가 지각 동사 할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현재 분사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동태에서도 이때는 분사 형태로 ing 맞춰서 써주면 된다.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럼 얘들아 바로 이제 드디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른쪽에 121페이지 책은 그 부분 풀고요. 그냥 워크북 26페이지 풀어서 한 번에 맞출게요. 못 받아놨는데. 책을 왜 안 가져와? 죄송합니다. 책 뽑아줄게요. 일단은 그 부분 먼저 풀고 계세요.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 아니에요? 다 배웠던 거지. 근데 시간 지나면 까먹잖아. 우리가 AI도 아니고 계속 뭐 저장하기 한다고 해서 저장이 되냐고.